총지배인 임정환이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서희에게 꽂혔습니다. 강서희 씨, 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정환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서희의 작은 목소리에 정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청소요? 그걸 청소라고 부르나요? 67세면 은퇴할 나이지 않나요? 주변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이 고급 호텔에 있는 것 자체가 격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VIP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마세요. 벽처럼, 아니 공기처럼 존재하거나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게 좋겠군요. 정환은 서희의 청소 도구를 발로 툭 차며 웃었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물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왜 아직도 고용하는지 모르겠군요. 그나마 복도 구석이나 화장실 청소나 해요. 여기는 당신이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서희는 무릎을 꿇고 엎질러진 물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자처럼 살아온 청소부 서희, 그녀가 긴 소매 아래 감춘 팔의 흉터는 어떤 과거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새벽 5시 서울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강서희는 조용히 걸음을 옮기며 바닥을 닦았어요. 67세의 그녀는 매일 이 시간에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깨어나기 전 그림자처럼 존재하면서도 흔적은 남기지 않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죠. 서희는 긴 소매 유니폼을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오른팔과 등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흉터에 대해 그녀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과거의 한 조각을 봉인해 둔 것처럼요. 오늘도 화창한 아침이네.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햇살이 서서히 호텔 정원을 비추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잠시 평온함이 스쳤습니다. 호텔은 서울 국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개최를 앞두고 분주했어요. 로비에는 행사 관련 현수막과 포스터가 곳곳에 걸려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하게 오가며 준비에 몰두했죠. 서희가 3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을 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지배인 임정환이 서류를 들고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항상 긴장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아, 여기 계셨군요. 정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의 시선은 서희를 사람이 아닌 청소도구의 일부처럼 훑었어요. 서희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온몸이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할머니, VIP 손님들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도록 하세요. 아예 투명 인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호텔에서는 당신 같은 사람이 눈에 띄는 것 자체가 품격을 떨어뜨립니다. 정환의 말은 가시처럼 서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경멸이 역력했어요. 마치 서희의 존재 자체가 불편하다는 듯 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절대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네, 부장님. 조심하겠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삶의 무게를 견뎌온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정환은 코웃음을 치며 시계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 구역 청소는 언제 끝내실 겁니까? 거북이보다 느리시네요. 그는 서희를 비웃듯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서둘러 다른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사라지자 서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잠시 벽에 기대어 떨리는 손을 진정시켰습니다. 이런 대우에 익숙해진 지 오래였지만 모욕은 여전히 날카로운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오전 10시 서희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박소연이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서희가 로비 한쪽을 청소하자 소연이 눈짓으로 인사했습니다. 로비에서는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바이올린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서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음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조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할머니, 음악 좋으시죠? 이벤트 코디네이터 김준호가 다가와 미소 지었습니다. 서희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어요. 네, 아주 아름답네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따스함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그녀가 음악에 반응하는 모습을 눈여겨보았어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을 위한 파르티타입니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마이클 브라운이 연주할 곡 중 하나예요.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한순간 긴장으로 변했어요. 준호는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정한이 마케팅 담당 최대리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본사 승진이 확정적입니다. 어떤 실수도 용납할 수 없어요. 특히 나이 든 청소부들 때문에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정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마치 서희와 같은 청소부들이 호텔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골칫거리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서희는 우연히 그 대화를 엿듣고 말았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청소를 계속하며 자연스럽게 다른 곳으로 이동했지만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서희는 직원 식당에서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소연이 그녀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오늘도 힘드시죠? 정한 부장님이 또 무리한 요구를 하던데. 소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희는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 서희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녀의 눈은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듯 했습니다. 소연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희를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가끔 외국 손님들이 두고 간 신문이나 잡지를 모으시던데 외국어에 관심 있으세요? 서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냥 습관이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서희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오후 서희는 다시 객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긴 소매 유니폼 아래 감춰진 오른팔이 가끔 욱신거렸어요. 오래된 상처는 때때로 자신의 존재를 상기시켰습니다. 서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서울의 화창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강인했어요. 로비로 돌아온 서희는 새로 걸린 페스티벌 포스터 앞에 멈춰 섰어요. 메인 게스트 마이클 브라운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65세의 위험 있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모습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살짝 포스터를 만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청소할 시간에 뭘 구경하고 계세요? 정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해충을 발견한 것처럼 서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페스티벌에 관심이라도 있는 것처럼 여기는 당신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리는 뒤편 복도와 화장실이에요. 명심하세요. 정환의 말은 채찍처럼 서희를 내리쳤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도 고개를 돌려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손을 얼른 내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순간 67년 인생이 모두 부정당하는 듯한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지금 바로 일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정화는 혀를 차며 다른 직원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모습입니다.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 프로페셔널의 기본이죠. 서희는 빠르게 청소 도구를 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등은 여전히 곧게 펴져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비밀과 함께 그녀는 다시 그림자처럼 호텔의 구석구석을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스티벌 개막일 아침, 그랜드 팰리스 호텔은 분주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음악가들과 VIP 손님들이 로비를 가득 채웠어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한 서희는 구석에서 조용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임정환은 모든 직원들을 로비에 모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경직되어 있었어요. 마치 전투를 앞둔 장군처럼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호텔의 명운이 걸린 날입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렸어요. 그의 시선이 직원들을 하나하나 꿰뚫었습니다. 오늘 실수하는 사람은 즉시 해고입니다. 특히 청소부들은 절대 VIP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세요. 벽처럼, 아니 공기처럼 존재해야 합니다. 그의 시선이 서희에게 머물렀어요.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서희는 3층 복도를 정리하며 로비에서 들려오는 바이올린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그녀의 마음을 잠시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김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복도를 지나가다 서희를 발견했어요.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많이 바쁘시죠? 이번 페스티벌은 정말 대단해요.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다 모였거든요. 준호는 친절하게 말을 건넸어요. 서희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잠시 따스함이 번졌어요. 그런가요? 많이 바쁘겠네요, 준호 씨. 준호는 서희의 반응에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67세 노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발견한 듯 했어요. 할머니, 혹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으세요? 아까부터 음악에 귀 기울이시는 것 같아서요. 서희는 순간 당황했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냥 듣기 좋아서요. 서희는 서둘러 대화를 마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준호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바쁜 일정 때문에 자리를 떠났어요. 오전 10시 개막식이 시작되기 전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마케팅 담당 최 대리가 창백한 얼굴로 정환에게 달려갔어요. 그의 표정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최 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이클 브라운 씨의 전담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방금 연락받았어요. 정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뭐라고요? 당장 개막식이 시작되는데? 정환은 분노와 불안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누가 통역을 준비한 겁니까? 정환의 시선이 최 대리를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최 대리는 땀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담당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장님.
정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번갈아 피어올랐어요. 당장 대체 통역사를 구하세요. 어떻게든. 최 대리는 전화기를 들고 필사적으로 통역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변해갔어요. 모두 이미 다른 일정이 있거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최 대리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서울국제 클래식 음악 페스티벌 역사상 최대의 실수가 될 것 같습니다. 윤 회장님이 알면 저희 모두 잘릴 겁니다. 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박소연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저기, 부장님. 정환은 날카롭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요? 할머니가 가끔 외국어 잡지를 읽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혹시? 정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67세 청소부가 무슨 통역을 한다는 겁니까?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그냥 혹시나 해서요. 정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개막 행사 시작까지 불과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복도 한쪽에서 청소하던 서인은 이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이 서서히 솟아올랐어요. 서희의 손이 먼지털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어요.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이대로 지켜만 볼 것인가 아니면. 로비에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텔 오너 윤서준도 도착했어요. 정환은 식은땀을 흘리며 그에게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오늘 행사 준비는 다 됐나? 윤서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정환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사실 작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서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뭉쳤어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서희는 천천히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점점 더 단호해졌어요. 오랫동안 자신을 숨겨온 시간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손으로 유니폼의 주름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임정환을 향해 걸어갔어요. 정환은 윤서준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경력이 끝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느꼈을 겁니다. 서희가 그들 앞에 조용히 서자 두 사람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윤서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희를 바라봤어요. 정환의 얼굴에는 짜증이 번졌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입니다. 청소는 나중에 해주세요. 정환의 말투는 차갑고 퉁명스러웠어요. 그러나 서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난 듯 했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들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제가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환의 입이 벌어졌어요. 윤서준의 눈썹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모든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어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희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의심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서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그녀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모두의 시선이 서희에게 쏠렸습니다. 그녀의 담대한 제안이 연회장을 침묵으로 가득 채웠어요. 윤서준은 서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호기심이 번뜩였어요. 임정환이 놀란 표정을 가라앉히고 냉소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지금 농담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국제 행사입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그의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한 빛을 발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신감은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나 경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할 수 있다는 확신만 내비쳤어요. 정화는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가에 경멸적인 미소가 번졌어요. 이게 무슨 농담입니까? 우리는 지금 명성 있는 음악가들 앞에서 진행되는 국제 행사 통역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자격으로? 정환의 말에 주변 직원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서희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등은 더 곧게 펴졌습니다. 평소의 웅크린 자세가 사라졌어요. 윤서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했어요.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정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시계를 확인하고 심호흡을 했어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은 모두 당신이 져야 합니다. 정환의 목소리에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서희를 가리키며 최 대리에게 지시했습니다. 당장 그럴듯하게 꾸며드리세요. 저 모습으로는 무대에 설 수 없으니까. 서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렸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온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박소연이 서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새로운 존경심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소연은 서희의 팔을 부드럽게 잡고 직원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김준호도 급히 따라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휴게실에서 소연은 자신의 정장 재킷을 꺼냈습니다. 서희의 청소 유니폼 위에 걸치기에 적당했어요. 이걸 입으세요. 제 것이라 조금 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서희는 감사하다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준호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왔어요. 그것은 호텔 로비에 전시되어 있던 페스티벌 공식 스카프였습니다. 이걸 목에 두르면 좋을 것 같아요. 마침 프론트 데스크에 예비품이 있었거든요. 소연이 서희의 머리를 가볍게 정돈해 주었습니다. 긴 흰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넘기자 서희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주름 사이로 품격과 지혜가 드러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서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청소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험 있고 지적인 여성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 자신도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 달라 보이세요. 소연의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서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가야겠네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희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들어보지 못한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도 달라졌어요. 더 이상 구부정하게 걷지 않고 등을 곧게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연회장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서희에게 집중됐어요.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이 살짝 벌어졌어요. 윤서준이 다가와 서희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존중이 담겨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부탁을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함이 강서희입니다. 서희는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 했습니다. 오늘 통역을 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강서희님. 윤서준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이전에 서희를 대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어요. 정화는 불안한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통역사 좌석으로 안내받았어요. 그곳은 무대 바로 옆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 안에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VIP들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어요. 서희는 차분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페스티벌 프로그램 책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이클 브라운의 모습이 보였어요. 65세의 바이올리니스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축하 만찬이 시작되었어요. 사회자가 마이클 브라운을 무대로 초대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서희는 마이크를 준비하고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정화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희를 주시했어요. 소연과 준호는 긴장된 표정으로 응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대리는 식은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이클 브라운이 무대에 등장하여 영어로 인사와 연주곡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서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마이크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렷하고 유창한 한국어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서희의 통역은 완벽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 있고 명확했어요. 전문 통역사의 어조와 흐름이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정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마이클은 설명을 계속했고 서희는 완벽하게 그의 말을 통역했습니다. 그녀의 통역은 단순한 언어 변환을 넘어 감정까지 전달했어요. 설명이 진행되는 동안 마이클은 가끔 서희를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서희도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은색 브로치 모양의 작은 장식이었어요. 마이클의 연주의 설명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그의 눈빛에 감정이 깃들었어요. 서희는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이 예상치 못한 사람들에 의해 바뀌기도 합니다. 서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통역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클은 서희를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목에 걸린 펜던트를 만졌습니다. 서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공연장 전체가 그들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윤서준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정화는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갑자기 설명을 멈추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희도 통역을 멈췄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35년 동안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혹시 당신이?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이었어요. 마이클은 잠시 설명을 멈추고 서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한 빛이 어렸어요. 공연장 전체가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이클은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깊어졌어요. 제가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서희는 그의 말을 완벽하게 통역했지만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이클이 무슨 이야기를 할지 예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35년 전 제 딸 줄리아는 희귀자가 면역질환으로 뉴욕의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서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통역을 이어갔지만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당시 줄리아는 5살이었고 한국인 간병인이 제 딸을 특별히 돌봐주었습니다. 임정환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그는 서희와 마이클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한 점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천천히 목에 걸린 펜던트를 꺼내 들었어요. 은색 브로치 모양의 작은 장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마이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서희도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오른팔이 무의식적으로 긴장되었어요. 그 간병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제 딸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심각한 화상을 입었죠. 서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문가처럼 계속해서 통역을 이어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지만 모든 단어를 또렷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분께 감사의 표시로 우리 가족의 행운의 상징인 이 은장식 브로치를 드렸습니다. 마이클은 펜던트를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어요. 서희의 눈이 그 장식에 고정되었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후 갑자기 그분은 미국을 떠나셨고 35년 동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공연장은 조용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이클의 이야기에 집중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감정이 모든 이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적처럼 그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마이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천천히 서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희에게 쏠렸어요. 서희는 통역을 멈추고 눈물을 흘리며 마이클을 바라봤습니다. 공연장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이 무대에서 내려와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리지만 결연했어요. 서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서희 앞에 서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3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서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맞습니까, 강서희 씨?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가슴속에 숨겨두었던 감정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졌습니다. 네, 제가 맞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어요. 마이클은 서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35년 동안 찾았습니다. 당신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마이클의 진심 어린 말에 공연장 전체가 감동으로 물들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은 눈물을 훔쳤어요. 윤서준은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정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희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혼란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청소부로만 알고 있던 노인이 이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이클은 천천히 서희의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에게 그녀를 소개했어요. 이분은 강서희 씨입니다. 35년 전 제 딸 줄리아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세요.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희는 당황스러움과 감격이 뒤섞인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가 갑자기 빛 속에 서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마이클이 서희에게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미국을 떠나셨나요? 우리는 당신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서희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요.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급히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서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를 간병하고 동생의 학비를 대느라 제 꿈은 점점 멀어졌어요. 그리고 어느새 이 나이가 되었네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에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숙연해졌습니다. 삶의 무게를 묵묵히 견뎌온 한 여성의 이야기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마이클은 서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줄리아는 현재 40세로 음악 치료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향으로 아픈 아이들을 돕는 삶을 선택했어요. 서희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딸의 소식을 듣는 것처럼 기뻐 보였어요. 정말요? 줄리아가 어떻게 지내는지 항상 궁금했어요. 마이클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당신은 우리 가족의 영웅입니다. 줄리아는 항상 한국의 이모를 찾고 싶어 했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 특히 임정환을 비롯한 호텔 직원들은 서희의 숨겨진 이야기와 재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서희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임정환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부끄러움, 후회,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서희님, 제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정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한 제 오만함을 용서해 주세요. 서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원망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니까요. 그녀의 너그러운 태도에 정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윤서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따뜻했어요. 강서희님,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희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윤서준을 바라봤어요. 저희 호텔의 국제관계 고문으로 일해주시면 어떨까요? 당신의 경험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이클도 서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제안이 있습니다. 제국제음악재단에서 한국 담당 통역 코디네이터로 일해 주시겠어요? 부담 없이 생각해 보세요. 서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그림자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갑자기 두 개의 문이 열린 것 같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담겨 있었어요.
공연장은 축하와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희는 마이클과 함께 무대 위에 섰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미소가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연과 준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희에게서 특별한 무언가를 느꼈었고 오늘 그 비밀이 드러났어요. 서희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잊혀져 있던 그녀의 재능과 꿈이 마침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숨겨진 슬픔이 아닌 희망찬 미래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